조사를 해봤어요. 네. 건설업자 최모 씨가 국토부 공무원에 돈을 건넨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특감반이 이걸 포착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서 경찰이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요. 왜 청와대 특감반이 와서 우리 경찰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냐. 그래서 경찰이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그걸 비서관실에서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감찰 조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다른 특감반은 비위사실까지 이제 같이 이제 딸려서 이제 포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월 14일 날 이 김태우 수사관을 언대 복귀를 시킵니다. 검찰 수사관이니까 검찰로. 전원을 언제 복귀시켰죠? 아니, 2분부터 하고 그다음에 전원을 복귀를 시켰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11월 30일 날 이렇게 하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특감반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감반이 제대로 업무 수행할 수 없어서 전체 다 바꾸기로 했다. 근데 이제 이 김태우 수사관의 해명은 뭐였냐면 검찰 특별승진 공적조서를 쓰기 위해서 경찰청이 방문한 거다. 본인이 이렇게 이제 해명했는데 그게 이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본인 주장과. 그랬더니 이제 이 김태우 조사관이 네. 뭐 개인적인 앙심에서 그랬든지 네. 아니면 정의감에서 그랬든지 네. 그동안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뭐 민간인 사찰을 포함해서 네. 자기가 있던 사무실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냈는데 자유한국당은 왜 또 수원지검으로 보내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중앙지검 형사부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면 또 봐주기 수사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관계없는 수원지검으로 보낸 건 전 잘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 김 수사관이 네. 뭐 어떤 자기가 비리에 의해서 이렇게 막 당하니까 이렇게 막 폭로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거는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뽑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덕성의 치명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화들짝해서 과잉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6급 수사관을 전체 청와대가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6급 한 명하고 청와대 전체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지역구에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이에요. 정말 이럴 수 있어? 이번만큼은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파헤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실망이 묻어나는 게 뭐냐면 도덕성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는 사찰의 DNA가 없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DNA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데 이게 후천성 사찰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청와대 DNA를 이게 무슨 뭐 바이러스가 침투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찰의 유혹을 느끼는 것을 끊지 못한 거 아닌가? 왜냐? 뭐 김태우 수사관이 막 이렇게 사찰을 해가지고 보고하면 데스킹을 해가지고 그 데스킹에서 이건 아니야 하고 돌려보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찰을 했다는 거를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스킹에서 잘라내면 사찰 계속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데스킹을 했다는 자체는 자, 니들 모아와라. 이게 쓸모 있는 첩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2017년 7월 11일부터 2018년 8월 28일까지 이렇게 개인적 일탈을 이렇게 1년 반 동안 합니까? 개인적 일탈을? 그럼 개인적 일탈을 방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털 거는 털고 가야 된다. 자, 이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한 명을 죽이는 식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가장 경멸하는 가장 적폐를 규정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박관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청와대에서 나오시죠. 우선 이런 분을 관리를 못했다. 어쨌든 그것은 청와대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왜 직원 관리를 이렇게 해? 그리고 이런 사람들 뽑았어. 그건 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도 왜 저런 사람 뽑았지? 이런 것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장제원 의원이 지금 저거 흔든 문건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에 가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했는데 저 문건을 작성할 시기는 근신기간이었대요.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감찰 대상이
과기부도 포함이 됐었대요. 이분이. 근데 과기부에서 5급 직원을 뽑았나 봐요. 5급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을 해요. 네. 본인이 감찰 대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는데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걸 포착하고 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서 이분한테 근신기간을 줍니다. 네. 업무를 못하도록.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상 활동을 못하게 된 상태예요. 네. 저기 보면 확인, 재확인 이런 게 있대요. 네, 그래서 있어요. 보고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저기에서는 본인이 공적조서라고 쓴다고 경찰청에서 갔던 그럼 건설업자 뭐 최모 씨 비리 네. 이런 부분은 저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공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 그 문건은 생산한 것은 저 리스트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청와대에서 하지 말아라. 보고 받지 않는 문건 네. 그런 이름이 지금 이제 제목만 지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것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지고 왔는데 누가 저걸 제공했는지는 본인도 이제 밝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저 문건은 공식 문건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본인이 임의로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네. 저는 이제 뭐가 제일 문제냐 청와대 대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뭐 장지원 의원 얘기하셨지만 6급 비서관에 대해서 비서실장, 홍보수석, 민주수석 뭐 다 달라붙어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또 그렇듯해요. 하지만 그렇다는 것보다도 오락가락한 게 많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니까 당황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청와대 쪽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민간인 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요원 자격으로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좀 구차하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태호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지시를 받고 했는데 1계급 특진 약속을 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공항철도 감찰은 공기업으로 잘못 알았던 실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기업이 아니거든요. 민간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문서에 보면 민간기업으로 명시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셈이죠. 청와대가. 또 정치인, 민간은행장, 교수, 언론인 등에 대한 사찰성 동향보고를 불순물이라고 그러면서 걸레내 폐기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또 불순물을 갖다가 기초자료라고 또 말을 또 바꿔요.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네들이 문제가 없으면 명쾌하게 다 네. 하나씩 정리하면서 오해를 불식시켜줘야 되는데 오락가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이상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일을 키워가지고 결국 이게 박관천 사건에 뭐 대깔꼬마니니 네. 또 MB 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한 사건이랑 판박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일리가 근데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폭로전을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유 여하를 떠나서 네, 자기가 업무상 취득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특정 언론과 연계해가지고 폭로전을 일삼는 것은 기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건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중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네. 일개 6급 수석관이 미치지 않고서야 권력을 상대로 말을 지어내가지고 공격을 네. 하겠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아니, 그러니까 특감반이요.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청와대에 3개가 있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실 산하에 특감반이 있고 이건 청와대 내부 직원 감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백원우 민정비서관 산하에 특감반이 있어요. 이것은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산하가 이제 이 특감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총리실에서 또 있잖아요. 특감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특감반들이 사실은 세긴 센 거죠. 암행어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차관뿐만 아니라 고위 공무원단들은 본인 소문이 이상하게 나거나 그러면 또 승진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인데 특감반으로 가는 순간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관도 만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청와대 특감반 같은 경우는 청와대 특감반 이 이름이 주는 중압감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있었던 것 같아. 이 김 수사관의 폭로 이후에 과연 민간인을 사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뭐 민간인 사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네. 공직자와 민간인 사이에 같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같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칼로 모자라도 나누는 것은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공무원이 어느 민간인한테 돈을 받았다. 그럼 두 사람은 사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민간인 사찰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지. 문제는 그것이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뭐 비서실장까지 보고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채택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해야지 이분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근신기간에 너 그 일 하지 마 했는데 그때 자기 알아서 그만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채택되지 않고 보고되지 않은 걸 가지고 청와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채택되지 않은 것은 해도 되나요? 아니 하면 안 되지만 안 되죠.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이런 것은 비슷한 일로 이재수 사령관이 자살했습니다. 맞아요. 이재수 사령관은 그러면 그것을 사찰을 보이는 사찰로 생각 안 했습니다. 정황을 보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사찰이죠. 자, 민간인 사찰이지. 아니 그리고 저는- 기무사는 군 내부를 감찰하는 거지 자, 왜 민간인이 해서 자, 다른 곳까지 가요? 그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청와대에서 보고가 안 됐다. 그냥 개인적 일탈을 주장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우윤건 1,000만 원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윤건 대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임종석 실장이 나에게 그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네네. 자,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진술의 엇갈림이냐면 보고 라인이 이렇게 수집된 첩보가 대통령 비서실장에도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또 1년 동안 하지 말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강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것처럼 올라왔을 때 이거 하지 마라고 민간 영역 첩보 수집을 한 것을 윗선 보고 없이 폐기 경고했다. 아무 지시 없이 스스로 산 사람 문건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네. 자신이 스스로 위에서는 싫어하는데 이걸 했단 말입니까? 1년 동안 하지 말라는 일을 할 6급 수사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폐기했던 문건이냐. 김태우 수사관이 퇴임하기 한 달 전에 이것을 자기 컴퓨터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퇴임하기 한 달 전까지 이걸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건데 폐기해야 될 문건이 왜 여기 있습니까?